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식욕 감퇴, 소화 능력의 저하, 그리고 씹고 삼키는 것의 어려움. 이런 변화들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음식 선택과 조리법만 알고 있다면 맛있게 드시면서도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노인분들에게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60대를 넘어서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들어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죠. 이런 변화들을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죽입니다. 죽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회복식이자 영양식인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쌀을 충분히 불려서 오랜 시간 끓이면 전분이 호화되면서 소화 흡수가 매우 쉬워집니다. 씹는 힘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특히 전복죽은 기력 회복에 탁월합니다. 전복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전복을 잘게 다져서 참기름에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넉넉히 부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됩니다.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쌀알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전복죽이 완성됩니다. 소고기죽도 단백질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소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를 곱게 다져서 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 다음 쌀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호박죽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늙은 호박을 삶아서 으깨고 체에 내린 다음 찹쌀가루를 조금씩 풀어가며 끓입니다.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A, D, E, K와 다양한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아서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이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려면 계란과 물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계란 한 개당 물 반 컵 정도를 섞어주세요. 여기에 새우젓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 체에 한번 걸으면 더욱 부드러운 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 불에서 김이 오르면 약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쪄주면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게 완성됩니다. 다진 표고버섯이나 다진 새우를 넣으면 영양도 더하고 맛도 좋아집니다. 계란 요리 중에서는 수란도 추천드립니다. 수란은 반숙 상태의 계란을 뜨거운 물에 익힌 것인데 노른자가 부드럽게 흐르는 상태라 소화가 잘 됩니다. 국물 요리 위에 올려드리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맛도 풍부해집니다. 생선 요리도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특히 흰살 생선은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씹기 편합니다. 대표적으로 동태, 명태, 대구, 가자미 같은 생선들이 있습니다. 동태찜을 만들 때는 생선을 먼저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가 씻어주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물을 두툼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생선을 올린 다음 양념장을 얹어 쪄주세요. 양념은 고춧가루를 적게 넣고 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청주를 주로 사용합니다. 생강즙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생선이 익으면 살을 발라서 드리는데 가시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대구탕도 좋은 선택입니다. 대구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속을 편하게 합니다. 물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대구를 넣고
된장을 풀어서 간을 맞춥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생선의 담백함과 잘 어울리고 발효식품인 된장은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 보충이 더 잘 됩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고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등푸른 생선은 흰살 생선보다 기름기가 많아 소화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보다는 조림으로 만들어 뼈까지 푹 무르게 익히면 칼슘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콩을 갈아서 만든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칼슘도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순두부찌개는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시기 편합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고 여기에 순두부를 넣고 끓입니다. 바지락을 함께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고 타우린 섭취도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풀어 넣으면 단백질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고춧가루는 적게 넣어서 맵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매운 음식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두부구이도 간단하면서 좋은 반찬입니다.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서 노릇하게 지진 다음 간장 양념장을 곁들여 드립니다. 양념장에는 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만듭니다. 씹는 힘이 약한 분들은 두부를 으깨서 전처럼 부쳐드려도 좋습니다. 닭고기도 기력 회복에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삼계탕은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계 속에 찹쌀, 대추, 마늘, 인삼을 넣고 푹 끓이면 국물의 영양이 우러나옵니다. 닭고기의 단백질과 찹쌀의 탄수화물이 어우러져 에너지를 공급하고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를 푹 삶으면 살이 부드러워져서 씹기 편합니다. 가슴살보다는 넓적 다리살이 더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삼계탕에 닭고기를 건져서 살을 발라드리고 국물에 밥을 말아드리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국물에는 콜라겐도 풍부하게 녹아있어 피부와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닭죽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닭을 삶아서 살을 발라 잘게 찢고 닭 육수에 쌀을 넣어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잣을 갈아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잣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미역국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도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다가 물에 불린 미역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물을 부어 끓이면 국물이 더 구수하고 진합니다. 미역은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딱딱한 미역은 씹기 어렵고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된장국도 매일 먹어도 좋은 국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유익균이 많고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 감자, 호박, 양파 같은 부드러운 채소들을 넣어 끓이세요. 채소는 작게 썰거나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공급원이면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한 편이라 조리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감자를 삶아서 으깨면 부드러운 메시드 포테이토가 되는데 여기에 우유를 조금 넣고 버터를 조금 섞으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해집니다. 단독으로 드셔도 좋고 다른 반찬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고구마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씹기 편하고 단맛이 있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베타카로틴이 많아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구마는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도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단호박을 쪄서 으깨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퓨레가 됩니다. 여기에 우유를 넣고 믹서로 갈면 단호박 수프가 되는데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어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의 당분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어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영양 보충이 됩니다.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믹서에 갈면 바나나 쉐이크가 되는데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아보카도도 영양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관 건강에 좋고 비타민 E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매우 부드러워서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습니다. 으깨서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발효 유제품입니다. 장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꿀이나 잘 익은 과일을 섞어 드시면 영양 간식이 됩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두부를 활용한 요리도 다양합니다. 연두부는 순두부보다 더 부드러워서 거의 흘러내릴 정도인데 이것을 그릇에 담고 간장 양념을 얹어 드시면 간편한 한 끼가 됩니다. 또는 연두부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으깨서 비빔밥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콩비지도 영양가가 높으면서 부드러운 식재료입니다. 콩비지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콩비지찌개를 끓일 때는 멸치 육수에 콩비지를 풀고 김치와 돼지고기를 조금 넣어 끓입니다. 김치의 신맛이 식욕을 돋우고 발효된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국수도 부드럽게 조리하면 좋은 식사가 됩니다. 잔치국수를 만들 때 국수를 평소보다 조금 더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멸치와 다시마로 맑은 육수를 만들고 국수를 삶아 육수에 말아드립니다. 계란지단을 곱게 채 썰어 얹고 김가루를 뿌리면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국수는 탄수화물이라 에너지 공급에 좋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므로 계란이나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국수도 추천할 만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썬 칼국수는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닭고기나 조개를 넣고 끓인 칼국수는 국물이 진하고 맛있습니다. 감자와 호박을 함께 넣으면 국물이 걸쭉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이제 음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탈수가 올 수 있고 변비도 생기기 쉽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물만 마시기 어려우시다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대추차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대추를 물에 넣고 푹 끓여서 꿀을 타 드시면 단맛도 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와 철분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생강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인 다음 꿀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혈액순환을 돕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잣죽도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잣을 물에 불려 믹서에 곱게 갈고 쌀과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잣죽이 완성됩니다. 잣에는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흑임자죽도 좋습니다. 검은 깨를 볶아서 곱게 갈아 쌀과 함께 끓이면 고소한 흑임자죽이 됩니다. 검은 깨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조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씹기 어렵고 목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간을 세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데일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려우시다면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와 함께 중간중간 간식을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중 하나는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채소는 씹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거나 사과나 배는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물이나 차를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면 체하거나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 식욕도 돋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이나 국물을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음식을 충분히 드시지 못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음식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영양가가 높아야 합니다. 죽, 계란찜, 생선찜, 두부 요리, 닭고기 요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조리할 때는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고 간은 세지 않게 하며 맵거나 자극적인 맛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되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려우면 소량씩 자주 드시고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수분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편안한 환경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는 스스로를 위해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 보세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